네, 5단계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 위기 부분 이제 볼게요. 명은이가 얘기하죠. 딸고마니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지. 딸고마니 아버지를 통해서 둘이 더욱 가까워질 것 같은데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말을 주고받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뭐가?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맞아. 명훈이 볼 수가 없는데 앞을 못 보는 명훈이가 무슨 재주로 딸고마니 아버지를 본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어머 초반과는 달리 자기가 말해놓은 거에 이상한 거. 아, 나 눈치가 좀 늘었네. 명은이를 어떻게 이제부터 배려하기 시작했네요. 눈에 안 보여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 종치는 모습을 마음으로 느끼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배려를 어떻게 명은이도 느낀 것 같네. 내 속마음을 읽었는지 명은이가 얼른 어른스럽게 말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주말 저녁에 함께 신광교회로 가기로 약속을 했다. 둘이서 손잡고 가네. 일요일이겠죠, 분명히. 주일 저녁이 오기까지 시간이 군뱅이 걸음처럼 더디 흘렀다. 시간이 지루하게 갔다라는 얘기죠. 약속 시간을 무척 기다리고 있어. 외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명은이와 나는 딸고마니 아버지가 초종을 울릴 시간에 맞춰서 관사를 출발했다. 명은이 손을 잡고 조심조심 길을 인도하는 탓에 명은이를 보살피고 있죠. 관사에서 신광교회까지 평상시보다 곱절 이상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시간이 오래 걸렸단 이야기죠. 먼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전에 주일학교 반사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재탕해서 명은이에게 들려주는 일로 시간을 때웠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재탕한다는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지만 심심하지 말라고 역시 이러한 이야기도 배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한테 들은 이야기, 이 내용이 종소리하고 관련된 이야기인 건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교묘하게 애매하게 아주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있죠.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고는 했었다. 백마 고마워.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이제 이 기사에게 백마는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 살고 죽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겠지.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떤 종탑 아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종탑 이제 나오죠? 소설의 제목이 있죠. 누구든 종을 쳐서 그러네.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놓은 종탑이었다.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휘 감고 올라간 칡넝쿨이 보였다. 배고픔에 못 이겨 백마는 칡넝쿨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종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종이 울리고 말았다. 백마는 의도는 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를 누구에게, 성주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었네.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어머,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 라는 이야기. 종소리를 통해 억울함에서 벗어난 백마. 종소리를 통해 억울함에서 벗어난 백마.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 명은이도 종소리를 울릴 수 있다면 현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명은과 내가 함께 종을 치는 소설의 결말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 백마, 명은이. 죽을 때까지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만 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누군가에게든 호소하는 거겠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명은이는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꼭 그랬으면 좋겠다.
됐을까요? 됐고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삽입된 이야기의 내용과 효과 별표할게요. 주제는 종소리를 통해 억울함에서 벗어난 백마. 기사, 백마, 성주. 기사, 나쁜 녀석. 백마의 은혜를 저버렸고 억울한 백마. 그 백마를 보살펴주고 다시 구원해줄 성주. 소재의 의미, 종탑에서의 종을 쳤더니 백마가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죠.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 칙넝쿨은 백마와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요게 나였구만. 종소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울리는 구원의 소리. 밑에 문제 하나 같이 확인할게요. 14번. 삽입되어 있는 백마 이야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종탑은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 맞죠? 종소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울리는 구원의 소리, 이 소리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 백마는 명은이와 대응이 됩니다. 그렇죠? 백마는 명은이. 백마 이야기는 일상적인 교회의 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렇죠. 교회의 종은 뭐가 될 수가 있다. 구원이 될 수가 있다. 백마를 종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칙넝쿨은 딸고마니 아버지가 아니라 나라고 아까 방금 읽어봤죠? 14번에 5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하면서 관심을 느끼고 있지. 명언이 생각하지. 나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억울한 사람인데 나도 종을 쳐서 구원받고 싶다. 느슨하게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꽉 움켜쥐며 명은이가 물었다. 나는 괜히 우쭐해서 얽힘에 말 갈망도 못할 허세를 부리고 있었었다. 어머, 큰일 났네. 이게 종 사실은 함부로 칠 수 있는 거 아니었었는데 그렇다니까 아무나 다 종을 침시나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죄다 이루어진디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허세를 부렸었는데 사실은 딸고마니 아버지한테 허락받지 않으면 절대 치지 못하는 건데 역시 허세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허세는 좀 귀엽지 않나? 옆에 본 것처럼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관심을 받은 이유는 뭐였었어요? 백마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며 일단 체크. 자신도 백마처럼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소원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위기 마지막 다음 부분 볼게요. 마침내 신광교회의 입구로 들어섰다 라면서 공간이 이동하고 있죠. 계속 이동해 오고 있었지.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우리 말고 다른 교인들 모습은 교회 근처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로 오르는 사닥들인 양 높고 가파른 돌계단이 우리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었다. 아, 이 높고 가파른 돌계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명은이에게 있어선 너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련 고난이 될 수가 있죠. 소원을 소망하기가 어떻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원,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겪어야만 했었던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거지. 발을 헛디디지 않게끔 명은이를 단단히 부축한 채 천천히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돌계단을 다 오르자 빗긴 저녁 햇살을 듬뿍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웅장한 석조 교회당이 시야를 가득 메웠다. 고요하고요. 아름답죠? 웅장합니다. 우리의 종탑 앞에서 손을 잡은 채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잠시 뒤 교회당 뒤편 사택 쪽에서 딸고마니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딸고마니 아버지다. 나는 명은이에게 귀옛말로 속삭였다. 길게 뻗은 교회당 건물 옆구리를 따라 통로에 깔린 자갈을 밟으며 딸고마니 아버지가 걸어왔다. 명은이는 몹시 긴장한 자세로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긴장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겠지. 저녁 햇살을 한 빡 뒤집어 쓴 딸고마니 아버지가 민머리가 알 전구처럼 반짝거렸다. 이렇게 대머리 놀리면 안 돼. 나는 최대한 허리를 굽혀 예의 바르게 꾸벅 인사를 올렸다. 왜? 딸고마니 아버지는 예뻐하고 마음에 드는 애들한테 마지막 딱 한 번 종치게 해줬으니까 종칠 기회를 얻고 싶어서 그런 거죠. 딸고마니 아버지는 나를 금세 알아보았다. 그러나 낯선 얼굴이 명훈이 쪽에 짤막한 눈길을 던졌을 뿐 여느 때와는 딴판으로 모범생처럼 구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내 작전 실패인데? 아주 뻐겨대면 걸음으로 종탑에 다가섰다. 몸에 익은 솜씨로 종탑 쐐기둥을 타고 뽀르르 위로 기어오른 다음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을 높직한 자리에 매여 있는 종줄을 밑으로 풀어내렸다. 애들 평소에 장난치지 못하게 잘 묶어놨었네. 그가 굵은 밧줄을 힘차게 아래로 잡아당기자 종탑 꼭대기 가득한 높이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놋종이 한쪽으로 휘우뚱 기울어진다. 또 한 차례 줄을 당기자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놋종이 휘우뚱 넘어간다. 오른쪽 왼쪽 번 차례로 기울어지기를 2번 3번. 이제 종소리가 울릴 차례요. 종을 울린 과정을 상세히 잘 알고 있는 거죠. 왼쪽으로 잠깐 넘어와서 볼게요. 종치는 장면의 분위기. 내가 명은이에게 딸고마니의 아버지의 외모와 종치는 모습을 설명할 때에는 웃기지 반짝반짝. 명은이도 신나서 웃었잖아요. 딸고마니 아버지가 종을 치는 모습은 엄숙하고 진지하고 신비스럽고요. 왜 그랬을까? 백마 이야기를 들은 다음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명은이에게 종이 특별한 의미로 여겨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변해지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댕 하고 첫 번째 목소 종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갑자기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둔중한 종소리에 놀라 명은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잽싸게 손바닥으로 귀를 막았다. 자기 생각보다 너무 컸었던 거지. 그리고 가까이서 봤었을 거예요, 분명. 종소리가 차츰 빨라지기 시작했다. 딸고마니 아버지의 앙바트판 몸집은 어느새 종줄과 한 몸을 이루어 쉴 새 없이 허공을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발바닥이 땅에 닿을 겨를도 없을 지경이었다. 진짜 열심히 종치는 거죠. 마치 종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댕그렁댕 댕그렁댕 기세 좋게 울리는 종소리가 귀싸대기를 사정없이 갈겨댔었다. 소리가 내 따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 청각을 촉각으로 비유해줬죠. 나는 얘 왜 이렇게 다정해지고 배려심이 막 넘치기 시작했지? 명언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는 명언이 손바닥을 붙잡아 귀에 붙였다 뗐다 하는 동작을 되풀이해줬습니다. 명언이가 또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명언이를 감동시킨 나의 따뜻한 행동. 기다란 종소리에 중동을 뚝 잘라 동강을 내었다가 다시 이어붙이기를 되풀이하는 그 장난이 명훈이 얼굴에 발갛게 꽃물이 배게끔 핏기를 돋우었었다. 감동했다 이야기인 거죠. 건 공중에 둥둥 떠밀려 있었던 딸가문 딸고마니 아버지의 발바닥이 어느새 슬그머니 땅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이제 종치기가 마무리가 된 거네요. 종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종줄을 잡아당기는 힘을 적당히 조절하는 중이었다.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품은 채 여기에서의 시로라기 같은 희망은 뭐예요? 니들 한번 종쳐볼티요? 딸고마니 아버지가 아닌 사찰 아저씨를 향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딸고마니 아저씨라고 할 때는 놀리는 거고 사찰 아저씨라고 하면 존경하는 거죠. 동일한 대상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고 있죠. 최대한 존경의 눈빛을 띄어보냈다. 제발 저 종줄 한 번만 땡기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아첨이었다. 사찰 아저씨 아닌 딸고마니 아버지는 사찰 아저씨 아니야? 딸고마니 아저씨야? 나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 딱 한 차례 종줄을 잡아당기게 하는 그 특혜를 베풀지 않은 채 매정하게 종치기를 끝내버렸다.
주일마다 뒷공무니를 밟고 다니며 딸고마니 아버지라고 그 학설에 놀려댄 지난 날들이 여간 후회되는 게 아니었었다. 내가 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아니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명은이한테 한번 그 기회, 명은이도 치게 해주고 싶고 나도 칠 수 있어. 자랑하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아쉬움을 달랠 요량으로 나는 얼른 고무신을 벗어들었다. 여태껏 늘 해왔던 방식에 따라서 이런 장난 자주 했었네. 바야흐로 저녁 하늘 저 멀리 사라지는 마지막 종소리를 고무신짝 안에 양껏 퍼 담았다. 그리고 그 고무신짝을 명훈이 귓바퀴에 붙여주었다. 그러자 명훈이 얼굴이 해맑은 미소가 가득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어미종은 이미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고무신짝 안에 새끼종, 남아있는 종소리의 진동을 아직 작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종이 꿀벌처럼 잉잉거리며 대고 명은이 귀를 간지럽히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직유법 어느 부분에 뭐뭐처럼 직유법 종소리가 꿀벌처럼 잉잉대고 있었을 것이다. 생명체가 아닌데 생명체처럼 표현해줬다. 화류법 명은이 귀를 간지럽히고 있을 것이다. 오른쪽 잠깐 보러 갈게요. 명은이를 기쁘게 했었던 나의 행동 두 가지가 있었죠. 손바닥을 붙잡아 귀에 붙였다 떼고 종소리를 닮은 고무신짝을 명은이 귀에 철싹 붙여주었었던 것들. 어쨌든 나는 명은이를 대해서 명은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사이가 매우 이제 가까워질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문제 두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나가 기역과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기역 어디 있을까? 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죠. 나는 최대한 허리를 굽혀 예의 바르게 꾸벅 인사를 올렸다. 제발 종 좀 한번 치게 해주세요. 저 아니어도 되니까 명은이한테요. 정답 3번. 딸고마니 아버지의 타종이 끝난 뒤 내가 고무신을 벗어든 이유는 고무신짝 안에 종소리를 담아서 명은이가 종소리를 듣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답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무신짝 안에 마지막 종소리를 담아 명은이가 종소리를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다음 페이지 보러 갈게요. 왔던 길과는 달리 돌아가는 길은 호사스러운 감동의 보자기에 감싸여 있어서 뭔가 감동을 받았대요. 어디에 감동을 받았을까? 종소리에 감동을 받은 거겠지. 관사까지 걷는 시간이 조금 전보다 절반 이하로 짧게 느껴졌었다. 심리에 따라서 거리감에 대한 반응이 다르죠. 명은이는 흥분한 기색을 여간에선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고 감동스러운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니. 관사 앞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명은이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깍쟁이 서울 계집의 입에서 고맙다라는 인사가 나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고맙대. 건호야. 일껏 내 이름을 불러놓고도 명은이는 한참이나 더 뜸을 들인 다음에야 가까스로 뒷말을 이었다. 여기 진짜 너무 가까워지는 부분인 거죠.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어. 이제 명은이의 관심이 나타나죠. 명은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의미가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참으로 난처한 순간이었다. 틀림없이 집안 어느 구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명은이 외할머니를 의식하면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에람 모르겠다. 심정으로 나는 결국 명훈이 손을 끌어다 내 얼굴에 대주었다. 눈을 감았다. 촉촉이 땀에 젖은 손이 내 얼굴 윤곽을 천천히 다듬어 나가기 시작했다. 손으로 얼굴 생긴 걸 바라보고 있죠. 내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신중히 어루만졌다. 이런 게 일종의 교감이지. 분명히 나 못생겼다고 그랬는데 얼굴이 아주 잘생겼네. 나한테 얼굴을 보여줘서 얼굴을 만지게 해줘서 고마워. 난생 처음 잘생겼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활활 달아오르는 낯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나보고 잘생겼다라는 사람 네가 내 인생이 처음이었어. 부끄러움. 도망치다시피 관사 앞을 떠나버렸다. 관사 앞에서 멀어지자 너무 신나. 껑충껑충 뛴걸음을 놓기 시작했다. 비록 서투른 솜씨나마 휘파람을 불면서 나는 신나게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껑충껑충 띵걸음질하고요. 휘파람 불고 있습니다. 왜? 주체할 수 없이 미친 듯이 기뻐서 그런 거지. 이제 위기의 마지막 부분 보러 갈게요. 명은이가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해온 것은 나한테 부탁을 한다고? 신간교의 종탑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었다. 다시 만나자마자 명은이는 나를 붙잡고 엉뚱깽뚱한 소리를 했다. 건우야, 나 다시 교회 데려다 줘. 내 손으로 종을 쳐보고 싶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무리한 부탁, 엉뚱깽뚱한 소리, 내 손으로 종을 치고 싶어 이거지. 큰일 났네.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 종 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딸고마니 아저씨 이게 담당인데 그랬다간 큰일 나. 딸고마니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거요. 나는 팔짝 뛰면서 그 청을 모질스럽게 거절을 했었다. 그 청 역시 종치게 해줘. 요거죠. 하지만 명원이는 나에게 검질기게 달라붙으며 계속 비바리를 치고 있었다.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치고 싶어. 종 쳐서 뭐 하려고? 다음 페이지 일단 이어지니까 이어서 볼게요.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왜? 아까 해줬었던 옛날 얘기. 동화 속에 늙고 병든 백마 흉내를 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다.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전할 속셈이 틀림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네요. 백마를 명은이 자신에게, 그 다음 성주는 하나님에게, 눈을 뜨고 싶다라는 소망.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명은이 앞에서 공연히 허튼 소리를 짓거린 일이 새삼스럽게 후회되었다. 대관절 무슨 재주로 딸고마니 아버지 허락도 없이 교회 종을 무단히 울린단 말인가. 근데 이미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든 너 종치게 해주겠다 라고 마음 먹은 것 같아. 나는 알았다고. 알았다니까. 일단 뭐 이렇게 뱉어놓고 보는겨?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디.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어떻게 해? 왜? 나는 명은이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명은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연방 도리머리를 하는 내 마음과는 딴파트로 내 입에서는 승낙의 말이 잘도 나왔다. 끝끝내 명은이의 간청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라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왜? 내가 쟤만큼은 어떻게 소원 들어주게 하고 싶었다. 애정과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도 절대 안 돼야. 수요일도 절대 안 되고. 그럼 언제? 보이지도 않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완전 지금 명은이 기대감에 지금 넘치고 있어. 제 대답을 재주겠다. 예배 모임이 없는 평일이라면 어찌어찌 가능할 것 같기도 했다. 목요일 밤중이라면 혹시 몰라도 라면서 이미 머릿속에서 작전이 굉장히 빨라 라는 것들. 48쪽 왼쪽 위로 올라올게요. 명은이의 새로운 소망.
내가 들려준 백마 이야기, 딸고마니가 알려준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를 통해 직접 종을 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보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걸 기대하는 거겠죠. 49페이지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명은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친구의 부탁이고 종을 울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은 명은이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 명은이의 그러면 소원은 단순히 뭐 눈을 뜨는 것일까? 그런 것도 있겠고 자신도 종을 쳐서 눈을 뜨고 싶은 소원도 빌고 부모를 잃어버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발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지. 밑에 나와 있는 문제는 위기에서만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체크하고 갈게요. 나에 대한 명은이의 관심이 매우 커졌음. 명은이의 관심 어떻게? 네 얼굴이 보고 싶어? 그래서 네 얼굴 한번 만져보면 어떨까? 이거 하면 되죠. 명은이가 나의 얼굴을 궁금하게 여겨 손으로 만져보려 한 일. 17번 명은이의 관심이 커진 부분. 명은이가 나의 얼굴을 궁금하게 여겨 손으로 나의 얼굴을 만져보려 한 일. 18번 명은이가 종을 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위에 있었던 부분에서 체크했었던 거죠. 눈을 뜨고 싶어요. 저의 억울함을, 부모를 잃은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정답은 3번. 눈을 뜨고 싶다라는 소망을 알기 위해서. 위기 부분 잘 읽으셨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절정 결말 부분도 마무리가 되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할게요.